네, 오늘은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과 우리 회원 여러분께 네,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대한노인의 회장 김호일입니다. 앞으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이 또 100세 시대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장수 시대를 맞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노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 노인이 되면은 그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다 하고 난 이후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 벌이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 그 연금을 받는 사람은 한 15%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벌이가 없는데 그 직장 생활 안 하고 농업이라든지 업이라든지 다른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그야말로 소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 OECD 가입국가 중에 빈곤율도 1위고 자살률도 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이 빈곤하니까 우리말로 해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마지막 선택할 길은 자살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소득이 없어서 아주 궁핍한 상태에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고통이고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한노인의 회장을 하고 싶어 했고 두 번을 낙방을 하고 세 번째 도전해 가지고 작년 10월 19일 날 대한노인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께서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뒤에 슬로건을 네. 그렇다면 이제 노인이 행복한 세상,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후에 그 지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율이 세계제 OECD 가입 국가 중에 1위고 자살률이 1위인 그런 상태인데 노인들에게 지금 현재 정부는 작년까지는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하위소득 70%까지 30만 원을 줍니다. 그러나 그 30만 원을 가지고는 생활을 하기가 아주 어렵고 궁핍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선진국에서는 약 100만 원까지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동안에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협조를 해서 금액을 올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동안까지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관공서나 모든 직장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특근 수당을 준다 해도 일하러 안 나오는 그런 풍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을 안 하고 버린 날이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도 주민센터 같은 곳이나 기업체도 그 토요일, 일요일을 노인들 중에 컴퓨터를 잘 한다든지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일당제로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둔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토일에 노인 사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업무가 바빠가지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떼지 못한 사람들이 집에서 쉬는 동안에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서류를 발급받으니까 시민들에게는 편의가 제공되고 일하는 노인들은 일당 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사주가 들어서면은 8일을 일을 하게 되고
5주가 뜨는 달은 10일을 일을 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벌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을 다니다가 문화재 발굴하는 고려대학교 후배를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화재 발굴하는 현장에 젊은 사람을 투입하니까 힘이 좋아서 일은 좀 속도가 빠른데 꽃갱이나 삽질을 갖다 너무 힘껏 하다 보니까 땅 밑에 있는 문화재가 파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이 되더라. 그래서 노인들을 시키니까 일은 약간 더딘 대신에 아주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이래 하니까 일은 조금 늦은 대신에 문화재가 전혀 파손이 안 되고 원형대로 발굴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발굴 현장에는 노인을 전담 일자리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 대한노인의 회장이 되면은 문화재 발굴 사업 단체하고 MOU를 체결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 발굴 단체하고 우리가 MOU 체결하는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의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열심히 달려주시는 분들이 보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노인들이 물론 오래 사시는 것도 좋지만 또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쪽에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100살까지 사는 백세시대라는 시대에 왔는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상에 누워서 오래 살면은 본인도 고통이고 가족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흔히 우리 사회에서 9988-234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죽자. 그런 것이 가장 잘 죽는 것이 행복이죠. 그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 일단은 운동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생활을 통해서 엔돌핀이 늘 생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체육을 많이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만은 실천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단체로 운동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면은 어울려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게임을 하고 즐거움이 있고 또 문화생활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나누고 또 취미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2016년에 국회에다가 시군구마다 노인 문화건강정진센터를 건립해달라 이런 청원을 냈는데 201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운동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서예교실이다 무용교실이다 뭐 컴퓨터 교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하는 것 또 장기 바둑 이런 취미생활을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노인 문화 건강정진센터가 전국 시군구마다 이제 국비 200억을 투입해서 건립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노인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저도 굉장히 바라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나온 이곳이 대한노인회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가 어떤 조직인지 단체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한노인회는 중앙회 밑에 16개 강력 시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245개 시군구 지회가 있고 그 밑에 6만 5천 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어서 우리 노인들이 전부 거기에 참여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1월까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852만 명이라고 하는데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 수는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00만 명은 경로당에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좀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그 경로당 안에서도 문화생활과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경로당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한노인회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노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그 개선책을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대한노인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52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이 한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체는 입회 원서를 써야 회원이 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2만 명이 입회 원서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경로당에 입회 원서를 쓰고 회원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입회 원서를 쓴 사람들인데, 경로당이 현재 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고급 인력들이 경로당에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경로당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대한노인회 입회 원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은 노인인데 대한노인회 회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가 모든 노인을 수용하고 그래야만이 파워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정부나 국회하고 상대를 할 때에 그 요구가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대군인들 단체가 제양군인회가 있는데, 제양군인회는 대한민국 제양군인회 법이라는 그런 법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거기에 회원 조항에는 육군, 해군, 공군, 예비역이다. 다시 말하면은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에 제대를 하면은 자동으로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제대군인은 제양군인의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경찰단체 경우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대한민국 제양 경우회법에 의한 법정단체라서 거기도 회원조항에 퇴직한 경찰은 당연히 그 경우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경찰이 모두가 경우의 회원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료가 면제된다든지, 지하철에 무임 승차권을 준다든지, 의료비의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예우를 해줍니다만은, 그 노인이 대한노인회 회원이 되어서 같이 어울려서 건강생활과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지금 경로당이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로당에 나와서 입회 원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852만 명이 대한노인회 회원이 못 되는 그런 흠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도 제양군인회나 경우회처럼 대한노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성격시킴으로 인해서 그 정간에 정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회원이 된다는 조항으로 모든 65세 이상은 당연히 대한노인회 회원이 되어져서 그 맨파워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와 협상을 할 때 300명, 만 명의 목소리보다는 852만 명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후를 안정되고 행복하게 하는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모든 노인이 하나가 되는
그 길이 바로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총력을 기울이고 지금 국회에다가 법을 상정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이런 뉴스나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소식이에요. 예, 예. 요즘 청년들이 이제 노인 경시 풍조가 좀 만연한 상황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래 우리나라가 경로 효친 사상이 세계적으로 없더민 그런 동방지 예의 지국이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노인을 홀대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을 홀대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노인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교과서에 없는 많은 경륜을 지니고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어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노인 한 분이 별세를 하면은 지혜로운 장서가 가득 찬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하고 같다 하는 식으로 노인들의 그 지혜로운 어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격언이 있고, 그리스에서도 집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은 이웃집 어른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라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유럽에서는 지금도 노인의 오래 살아온 그 경륜과 설기를 높이 받드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때인가부터 그런 풍조가 사라진 것을 매우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고사에도 노마지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늙은 말의 지혜를 배우라. 그래 제 나라 그 황공이라는 왕이 이웃 고죽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떠났는데 쉽게 그 나라를 물리칠 줄로 알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장기전이 벌어지고 나서 승리는 했습니다만은 귀국하는데 산길로 들어섰는데 자기 나라로 찾는 길이 쉽게 찾아지질 않아가지고 추운 겨울에 병사들이 고생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재상 한 분이 말을 한 피를 풀면서 이 말이 가는 뒤를 따라가면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늙은 말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본능적으로 길을 찾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뒤를 따라가면서 본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무사히 본국으로 가게 됐다. 늙은 말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 중에 오래 살아온 어른들은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인이라 하니까 늙을 노자다. 늙은 노인들은 뭐 뒷전으로 좀 물러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단어를 제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해자, 그래 해인이라는 단어로 노인을 해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운동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노인들이 노인이 아니고 해인이다 이러면 저분에게 지혜와 설기를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어른을 섬기고 또 어른을 섬기다 보니까 어른이 자기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나는 그런 길을 걷지 않고 하니까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성공의 지름길로 달려갈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에게 많은 지혜를 배우고 노인들을 숭상하고 우대할 때 젊은이들이 성공의 첩경을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네, 세월이 노인을 만든다라는 말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저도 언젠가는 이제 노인이 될 텐데 오늘 회장님이 해주신 말씀 저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과 회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세월이 나를 노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월이 나를 떠담미는 것이니까 노인 문제는 내 문제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조, 협력,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장서서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한 노인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날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님과 함께했고요. 이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힘써주실 회장님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